다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되게 좀 뭔가 좀 부끄러움도 좀 있네요. 일단은 같이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텀고 중간고사 리뷰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기준을 상위권으로 봤을 때는 꽤나 무난한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위권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부교재나 학평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 지문들 자체를 독해내지 못했다면 어려운 문제였겠지만 상위권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학교 시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문의 변형도 그다지 없었고, 그리고 선지에 있어서도 딱히 까다롭게 크게 변화시킨 부분이 없으셔서 아마 무난한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또 이제 상위권의 자질분들이셔서 지금 중간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텀고 출제 경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왔는데요. 서술형과 객관식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요약을 해봤는데,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모의고사처럼 전 유형을 다 출제하셔가지고 뭐 크게 특별하게 톡 튀는 어법을 위주로 출제하셨다거나 또는 빈칸을 위주로 출제하셨다거나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과 기존은 굉장히 비슷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서술형에 있어서는 좀 꽤나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논술형으로 좀 답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법을 틀린 걸 찾고 그걸 올바르게 고치는 문장으로 되는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두 개가 좀 출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무난했으나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즉 100점 방지용 문제들은 다소 존재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 이게 좀 킬러 문항들이 됐던 문제들을 같이 풀이해보면서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센텀고 시험 문제 중에서 꽤나 까다로운 문제였던 중 하나가 어법상 틀린 거를 고르는데 두 개 고르기 시켰어요. 한 개도 아니고 이제 두 개나 찾아야 되는 꽤나 까다로운 문제였는데요. 특히 지금 선지가 되는 지점들도 사실 학교 선생님께서 의도하신 게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해서 주어 동사 잘 찾고 그리고 어법 구조도 잘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에 밑줄 쳐져 있는 says는요, 단순히 동사로만 봤을 때는 쉽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중간에 껴져 있는 부사절 쳐낼 수 있고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주어 동사를 판단해야 되는 꽤나 까다로운 선지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번 선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사절에 밑줄 치셨었는데 이것도 주어 동사의 대상 파악하고 동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for a person이라는 의미상의 주어를 사용해서 투부정사가 필요한 자리다라는 걸 어필했고요. 실제로 주어 동사의 개수도 문장의 개수보다 훨씬 많게 출제됐기 때문에 저거를 학생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법 요소들을 많이 요구하는 꽤 고난이도의 선지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도 관계대명사였는데요.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의 어법 포인트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선지를 하나 넣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상하신 대로 출제를 하셨고, 관계대명사는 또 제 수업을 들어서 알겠지만 앞에 선행사의 여부와 뒤에 완전 불완전 여부로 판단을 했다면 어렵지 않게 잘 골라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요, and가 되고 뒤에 have your이 쓰였는데 저거는 병렬 구조이고 앞에 대상이 형용사를 받아야 되는지 부사를 받아야 되는지 판단하는 선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let이라는 사역 동사를 보고 뒤에 목적격 보호를 받는 동사들을 여기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묻는, 이것도 문장의 형식을 묻는 꽤나 까다로운 문제들이었다. 그래서 틀린 답안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사용해야 됐는데 지금 동사를 썼기 때문에 틀린 게 2번이 되고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안 돼서 저기 위치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틀린 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나 고난이도의 문제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킬러 문항이 되는 거는 요양문 문제였는데요. 사실 친구들이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잘 숙지를 하고 이해가 잘 됐을 겁니다. 근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지문에 있는 단어들이 아닌 요거의 의미와 똑같은 동의어, 유의어들을 본인들이 추론해낼 수 있느냐, 그만큼 풍부한 어휘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 자체가 배점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마 3.7점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풍부한 어휘력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풍부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글의 맥락에 써놓을 수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 두 문항 정도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객관식보다는 센텀고 같은 경우 서술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에 논술형으로 나온 문제 중 하나가 저희가 보통 뭐 한글로 문장을 주고 뭐 영어로 영작을 한다던가 또는 단어들을 주고 뭐 배열을 한다던가 보통 이렇게 쉽게 많이 출제되는데 센텀고는 그렇지 않고요. 논술형으로 그 전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가 그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를 보통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지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글로 설명을 드리자면 습관이라는 걸 형성할 때 내가 하기 싫어하는 습관을 형성하려면 그거에 대한 매력적인 습관을 같이 붙여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붙여야 된다는 표현을 여기서 조금 어렵게 포스트잇이라는 볼목, 즉 인질이라는 뜻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실험에서 너가 원하는 습관과 원하지 않는 습관을 인질로 바꾼 표현으로 바꿨기 때문에 요거를 실제로 학생들이 실험 내용을 그대로 연결시킬 수 있었는지, 즉 글의 전반적인 이해, 이 연결 과정을 좀 까다롭게 출제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연결 과정을 바탕으로 영작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어포인트가 되는 관계대명사까지도 물어보면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서술형 문제를 내셨고요. 사실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지점은 여기 where participants 부분이 정답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운동이라는 건 이제 하기 싫은 습관이죠. 근데 이 운동이라는 하기 싫은 습관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헝거 게임이라는 오디오 음악을 들려주는 이 매력적인 습관을 같이 붙여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디오북이라는 게 매력적인 습관이 되고요. 운동에 가야지만 그 매력적인 오디오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체육관에 가서야지만 너가 오디오 장치를 들을 수 있다라는, 즉 이 볼모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느냐를 물어본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가 이제 빈칸을 채워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학교 선생님이 조금 조건을 까다롭게 보셨어요. 지금 while이라는 녀석을 넣어서 분사구문에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원래 지문에서는 while이 아니라 without 하고 동명사의 구조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딜레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딜레마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게임 회사는 게임을 많이 하게 시켜야 되잖아요. 돈을 벌려면. 근데 또 어떻게 하고 싶냐면 게임은 많이 하되 현생은 또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잡게 하고 싶은 게 이 글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빈칸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쓰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써야 되는데 원래 본문에는 게임을 많이 하게 하면서 현생을 줄이지 않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원래 without diminishing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why라는 단어로 바꿨기 때문에 줄이지 않다를 유지하다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maintain이라는 단어를 끌어내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사구문 영작도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굉장히 킬러 문항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텀고 시험이 상위권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서답형 문제에서는 그냥 까다롭게 출제를 해서 100점 방지는 좀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분석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기말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조금 궁금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이번에 시험 범위도 굉장히 적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비해 시험 범위도 굉장히 적어서 아마 시험 범위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위권의 점수 분포가 꽤나 촘촘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좀 90점대에 많이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등급이라는 점수를 변별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까다롭게 출제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아마 중간고사 난이도보다는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고요. 저는 지문의 변형의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대비할 때는 중간고사보다는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게, 특히 객관식에서 빈칸 같은 경우도 그냥 본문에 있는 성질 거의 그대로 쓰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너무나 쉽게 풀어놨어요. 근데 아마 기말고사 때는 글의 내용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선지 자체도 아마 패러프레이징해서 변형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걸로 많은 학생들을 변별해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아마 중간고사보다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이를 대비를 더 촘촘하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시험 대비할 양도 많아질 거라서 학습을 좀 일찍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제가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대비하면서 그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출제하시는지 경향성 알아야 돼요. 근데 또 고맙게도 우리 친구들이 이 선생님은 함축음이 위주로 되신대요 라고 미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 맞게끔 제가 문제를 딱 준비해서 했더니 실제로 시험 문제도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가 되면서 학생들이 아마 고득점을 잘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시험 리뷰는 이렇게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개인적으로 이 부분 말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하시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고 없으시다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중간고사 시험 치다 너무 고생 많았고요. 학부모님들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휴일 보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